저는 강선우입니다. 38살 IT 스타트업에서 개발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완벽하다고 믿었던 저의 세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결혼 5년 차. 사랑하는 아내 서진과 예쁜 아들 준서. 저는 매일이 감사했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특히 서진이 공동육아 카페 맘앤파파스에 가입하면서 우리 가족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지는 듯 했어요. 여보, 오늘도 모임에서 좋은 정보 많이 얻었어. 서진은 언제나 활기찼습니다. 매일 저녁 공동육아 카페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해주곤 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흐뭇해했죠. 준서 또래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 아이에게도 좋을 거야. 서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동육아는 육아의 품앗이이자 아이들에게도 좋은 사회성을 길러주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말마다 공동육아 모임에 참여하는 서진을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아내가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준서와 함께 웃으며 노는 서진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으며 행복을 만끽했죠. 제가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가 사진 촬영이었거든요. 학창시절부터 아마추어 사진 동호회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특히 일상의 아름다움을 담는 것에 자신이 있었어요. 저희 SNS에는 준서와 서진의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나의 두 보물들 오늘도 사랑해. 이런 글과 함께 올린 사진들은 항상 많은 좋아요를 받았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서진이 공동육아 모임 후 늦게 들어오는 날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은 모임이 좀 늦게 끝나네? 제가 물으면 서진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어쩌다 보니 이야기가 길어졌어. 육아 정보 공유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더라. 저는 그런 서진의 대답에 의심 한 점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정적으로 육아에 임하는 아내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때의 저는 정말 순진했죠.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이 밝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맘앤파파스에서 만난 부부랑 같이 브런치 먹기로 했어. 우진 씨 부부라고 정말 좋은 분들이야. 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뭔가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남편분도 육아에 엄청 적극적이시고 아이 교육관도 우리랑 잘 맞아서 말이야.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일까 궁금했어요. 깔끔하고 세련된 브런치 카페에서 최우진 씨 부부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들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우진 씨는 저와 비슷한 또래임에도 불구하고 육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어 내심 감탄했어요. 아이들한테는 강압적인 교육보다는 자율성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진 씨의 말에 서진이 크게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우진 씨와 대화하면 정말 통하는 부분이 많아서 좋아요. 그때 저는 부부끼리 대화가 잘 통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우진 씨의 아내 지수 씨도 좋은 분이었습니다. 서진 씨랑 우진 씨가 아이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정말 잘 맞아서요.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해요. 지수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역시 우리 서진이가 육아에 진심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행복해하는 서진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브런치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우진 씨는 아이를 능숙하게 돌보며 다양한 육아 노하우를 알려주었고 저는 저런 아빠는 처음 보네 하며 감탄했죠. 저도 선우 씨처럼 사진 취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성장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정말 멋있어 보여요. 우진 씨의 칭찬에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향해 말했어요. 우리 서진이 덕분에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됐네. 앞으로 종종 만나면 좋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이 단순히 기쁠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 대화 중에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진 씨와 서진이 눈빛을 주고받거나 서로의 말에 유독 강하게 동조하는 모습들. 그때는 단순히 육아 철학이 맞는 사람들의 공감대라고만 생각했는데 말이죠. 행복한 일상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건 준서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밤 준서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준서 열이 너무 높아. 서진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준서의 이마를 만져보니 정말 뜨거웠어요. 빨리 응급실로 가자. 저희는 밤중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준서의 고열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저희는 밤낮으로 준서를 돌봐야 했죠.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서진의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어요. 돌아와서 보니 서진이 급히 메시지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서진은 재빨리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누구한테서 왔어? 아, 그냥 육아 카페에서 준서 안부 묻는 거야. 저는 준서의 걱정에 정신이 없어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서진의 행동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서진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황급히 화면을 끄거나 뒤집어 놓곤 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네? 아니야, 그냥 육아 카페 글 읽고 있었어. 준서 같은 증상을 겪은 엄마들 이야기 찾아보고 있었거든. 서진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준서 걱정을 함께 나누며 의논했을 텐데 요즘은 혼자서만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준서의 병세가 조금 호전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서진의 핸드폰 배경화면이 바뀌어 있는 걸 봤어요. 평소에는 준서 사진이었는데 감성적인 풍경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언제 바꿨지? 그때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고 있었던 거죠. 준서가 차도를 보이자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진에 대한 묘한 의심에 싹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분명 아내가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회사에서 일하다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거실은 어둡고 서진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서진은 "아, 왔어?" 하며 핸드폰을 침대 밑으로 숨겼습니다. 여보, 피곤했지? 내가 준서 좀 볼게.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준서의 이마를 짚어봤어요. 다행히 열은 많이 내렸습니다. 응, 나도 아까까지 계속 보다가 잠들려고 했어. 서진은 계속 핸드폰을 힐끗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에 불쾌하고 서늘한 감정을 일으켰어요. 아픈 아이를 옆에 두고도 그렇게 핸드폰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며칠 더 지나면서 서진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공동육아 모임이 있는 날이면 평소보다 일찍 나가거나 늦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죠. 요즘 육아 카페에 무슨 재미있는 일이라도 있어? 제가 농담처럼 물으면 서진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엄마들끼리 이야기할 게 많아서. 하지만 서진의 표정에는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싫기도 했죠.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서진의 가방에서 공동육아 카페 회원 명부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최우진의 연락처 옆에 조그맣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연락처에는 그런 표시가 없었는데 말이죠. 이건 뭐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함께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의심이 저를 이끌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진이 잠든 후에 저는 그녀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죠. 그 사실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카카오톡 대화 목록을 스크롤하다가 최우진과의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제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대화방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준서, 열은 좀 내렸어? 서진 씨도 밤새 고생 많았지?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으니까. 우진 씨 덕분에 버텨요. 당신 아니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서진 씨 혼자 힘들어하지 마. 언제든 기대도 돼. 내가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진 씨. 제가 본 것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제 아내가 우리 아이의 아픔을 매개로 다른 남자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제 삶이, 제 믿음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제 손에 핏줄이 섰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메시지를 더 올려가며 확인해보니 이들의 관계는 벌써 몇 달 전부터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준서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더욱 친밀해진 것 같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준서의 아픔을 빌미로 한 그들의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보며 걱정하고 있을 때 서진은 우진과 달콤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제가 알던 서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사랑은 조롱당했고 나의 가정은 파괴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초점을 잃었고 서진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쏟아내고 싶었지만 저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완벽한 증거. 제가 IT 쪽 일을 하다 보니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에 익숙했거든요. 저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지난 시간들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작은 단서들이 하나둘씩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 SNS에 올려두었던 준서의 사진들을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그중 공동 육아 모임에서 찍었던 사진들 속에서 서진과 우진이 미묘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시선이 마주치거나 손이 스치는 장면들을 포착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보지 못했을까? 과거의 저 자신에게 자책했습니다.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저였는데도 그런 미묘한 신호들을 놓쳤다니요. 서진의 일정도 파악해봤습니다. 공동 육아 모임이 있는 날 서진이 평소보다 일찍 나가거나 늦게 들어오는 패턴이 명확했어요. 그리고 그런 날이면 항상 우진과의 메시지가 더 많이 오고 갔죠. 서진의 바뀐 핸드폰 배경화면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 감성적인 풍경 사진 아마도 우진이 찍어준 사진일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사진을 찍어줘도 서진은 시큰둥했는데 우진이 찍어준 사진은 배경화면으로 설정할 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거죠. 늦게까지 이어지던 모임들, 그 미묘한 눈빛들, 핸드폰에 대한 집착. 모든 게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한낱 가면이었다는 그 잔혹한 진실의 그림 말이에요. 주말이 되자 서진이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말에 우진 씨 부부랑 같이 근교로 소풍 갈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거야.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직접 그들의 이중 생활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니, 확인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소풍 당일 저는 의도적으로 서진과 우진이 단둘이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준서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우진의 아내 지수 씨와 함께 아이들을 보러 간다고 했어요. 우리는 아이들 좀 보고 있을 테니까 두 분은 여기서 쉬세요.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은 서진과 우진을 두고 저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리 숨겨놓았던 소형 카메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우진이 서진의 머리카락을 만지려 하는 모습, 서로 다정하게 속삭이는 모습. 모든 게 카메라에 담겼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알던 서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나의 사랑은 조롱당했고 나의 가정은 파괴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걸어갔어요. 제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살벌했습니다. 서진 씨, 우진 씨.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었네요. 서진과 우진은 제가 갑자기 나타나자 얼어붙었습니다. 제 손에는 방금 촬영한 카메라가 들려 있었어요. 선우 씨, 그게. 우진이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봤거든요. 더 이상 숨길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진실은 이미 드러나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해둔 그들의 대화 내용을 재생했습니다. 지난밤에 서진의 핸드폰에서 확인했던 그 애정 표현 메시지들이 음성으로 흘러나왔어요. 우진 씨 덕분에 버텨요. 당신 아니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나도 사랑해, 우진 씨. 서진과 우진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특히 서진은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완벽한 공동 육아라고 했죠? 완벽한 가면극이었겠네요. 제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우리 준서의 아픔을 빌미로 시작된 당신들의 관계. 정말이지 역겹습니다. 서진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당혹감이 교차했어요.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선우야, 내가. 선우야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럴 자격 없습니다. 저는 서진의 말을 차갑게 끊었어요. 5년 동안 쌓아온 우리의 결혼 생활이, 우리 준서가 당신에게는 뭐였습니까? 장기말이었나요? 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거짓 눈물을 봤거든요. 나의 행복은 허상이었고 나의 믿음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설 거예요. 저의 아이를 위해, 그리고 빼앗긴 저의 삶을 되찾기 위해서 말이죠. 공동 육아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그 추악한 진실을 마주한 지금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둘 아주 박살을 낼 겁니다.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질 않도록.
모든 법적인 싸움을 제대로 할 생각입니다. 그 가면들을 벗기기 위하여.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하길 빌겠습니다.